다음 보기에서 집합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집합이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으면 집합이라 그래요. 다시요. 집합이 뭐라고요?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자, 우리는 걔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본부터 볼게요.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집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101이 100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0.5가 100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번은 집합이 안 됩니다. 이 한번 볼게요. 16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의 양의 배수의 모임 4, 8, 그 다음에 12, 16보다 작으니까요. 16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규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은 집합이 됩니다. 요거 나왔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요거를 집합기호라 그래요. 중괄호를.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소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원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집합을 보통 대문자로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대문자는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고요. 중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다? 원소들이 들어간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귿은 볼게요. 다리가 두 개인 동물들의 모임. 예, 다리가 두 개인 동물들의 모임 많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리얼번 몸무게가 무거운 학생들의 모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어요. 왜? 100 이상이 무거운지 아니면 80 이상이 무거운지 90 이상이 무거운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번은 집합이 안 됩니다. 정답은요. 니은 뒤끝 요래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10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의 모임을 집합 라지 A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한번 해볼게. 대문자를 우리가 대문자로 집합을 많이 표현한다 그랬죠. 10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 그럼 뭐 있어요? 3, 6, 9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중괄호 안에 들어간 얘네들을 원소라고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원소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엘리먼트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먼트.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한국어로 해석해주면 원소라는 뜻이다라는 얘기죠. 3은 라지 A의 원소죠 지금. 그래서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은 3은 라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시해요. 요 이자를 따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3이 라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리고 6도 라지 A의 원소가 되겠죠. 6도 라지 A의 원소이다. 9도 라지 A의 원소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A가 이렇게 쓰면 안 돼. A가 이렇게. 집합 A가 3의 원소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소가 아닐 때는 2가 라지 A의 원소가 아니죠. 2라는 원소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다 꺼주시면 돼요. 요렇게 꺼주시면은 2는 라지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1번부터 해볼게요. 1은 라지 A의 원소가 아니죠. 예. 이 집합 A 안에 원소가 1이라는 원소가 없죠. 그래서 1은 라지 A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답이 되겠죠. 3은 라지 A 원소가 되고요. 9도 라지 A 원소가 돼요. 11은 라지 A의 원소가 안 되죠.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5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라지 A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라지 A는요. 어떻게 된다? 라지 A는 15의 양의 약수니까 1, 3, 5, 15 요래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 걸 갖다가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소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죠? 집합의 표현법에는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는 X바, X바. 요게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영어로 해석하면 바가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 X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 뒤쪽에는 조건을 적어주시면 돼요. X는 15의 양의 약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이걸 표현법을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해 보면요. X바
x를 원소로 가져요. 라지 A는. 그런데 그 x를 만족하는 조건을 바 오른쪽에 적어준다는 얘기죠. x는 15의 양의 약수.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하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집합기호 하나 적어주시고요. 여기다가는 원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1, 3, 5, 15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갖다가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의 표현법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다음 문제 갈게요. 유한집합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 써넣으시고요. 공집합의 경우에는 공이라고 써넣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한집합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유한집합이라 하는 거는 이게 있을 유자죠. 그 다음에 한 개 한자가 이거 맞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 개가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2의 배수, 2의 배수의 모임. 그러면 2, 4, 6, 2의 배수의 모임은 무한집합이죠. 6의 약수의 모임. 6의 약수가요. 1, 2, 3, 6 이렇게 되죠. 이런 같은 경우는 원소가 끝났죠. 딱 명확하게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 유한개의 원소의 개수로 나오잖아요. 요런 갖다가 유한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번에 무한집합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없을 무자고 한 개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무자가 요렇게 쓰고요. 한 개 한자가 요렇게 써요. 그러면은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면은 2의 양의 배수, 2의 양의 배수 2, 4, 6, 8 이렇게 계속 나오죠. 원소들이 무한 개의 원소가 나오는 이런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x바 x는 1 미만의 자연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미만의 자연수 뭐 있어요? 없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공집합. 읽을 때는 공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x바 x는 1 미만의 자연수 이런 것들이 공집합이 되고,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딱 정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얘도 유한집합에 들어간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바 x는 1 이상 7 이하의 짝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은 2, 4, 6 이렇게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죠? 유한개의 원소로 딱 끊어져 있습니다. 그죠? 요런 갖다가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U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얘는 1, 2 자연수들의 모임이죠. 얘는 계속 나오죠. 요런 갖다가 무슨 집합?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무라고 쓰시면 됩니다. 6번 x바 x는 2보다 작은 소수. 2보다 작은 소수 뭐 있어요? 2가 제일 작은 소수예요. 그죠? 그런데 2보다 작은 소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뭐다?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집합이라고 적으시고요. 공집합은 또 어디에 속해요? 유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유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은 6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번입니다. 여기에 n이 붙었다는 거는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요 기호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소의 개수를 물을 때는 n 갈로 치고 여기에 집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어요? A, B, C 3개 있죠. 그래서 얘는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얘도 원소 나열법을 한번 표현해 볼게. x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그죠? 정수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겠죠. 등 없으니까 3은 안 됩니다.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거의 원소의 n이 원소의 개수를 묻는다 그랬으니까 요 값은 바로 4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은. 다음 문제 볼게요. A, B의 포함관계. 자, 아까 전에요. 제가 이런 거 있죠. A가 만약에 1, 2가 돼 있고 B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라지 A의 뭐가 됩니까? 원소가 되죠. A가 요 기호가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엘리먼트. 이런 라지 A의 엘리먼트다. 원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요번에 요 기호는 뭐냐 하면은 요 기호는
contain입니다. contain. contain이 무슨 뜻이에요? 포함하다는 뜻이죠. 포함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A의 원소는 1, 2가 있고요. B의 원소에는 1, 2, 3이 있어요. 그럼 A의 원소가 B의 원소 안에 다 contain 되죠. 포함이 되죠. 그걸 우리는 기호로 표현하면은 A가 B에 contain 된다.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은 A가 B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기도 해요. 어떤 걸로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C를 이렇게 포함관계 요거를 표현하고요. 집합과 원소 사이는 요걸 표현하죠. 집합과 원소 사이는 얘를 표현하는 거고 집합과 집합 사이는 얘를 사용합니다. 얘는 집합과 집합, 얘는 집합과 원소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9번 문제부터 볼게요. A의 원소들 0, 1, 2가 B의 원소에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A가 어떻게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정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다르게 읽으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렇게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0번입니다. 4의 X바, X를 원소로 가지는데요. 그 X는 4의 양의 배수라 그랬어요.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는 4의 양의 배수니까 4, 8, 12, 16, 20 이렇게 가겠죠. B도 한 표현해 볼게요. B는 Y바, Y를 원소로 가지는데 Y는 8의 양의 약수래요. 배수래, 양의 배수. 8의 양의 배수는 8, 16, 24, 32, 36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B에 있는 원소들이 A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되죠? 있죠? 여기도 있죠? 예,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B가 A에 포함되는 거예요. B가 A에 포함된다 또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1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라지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줄게요. X바 X를 원소로 가져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아직도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5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X가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5도 되고 플러스 5도 되는 거예요. 그럼 B에 있는 원소가 A의 원소에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1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집합 ABC의 부분집합 중 다음의 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을 구하라 하면 무조건 얘 하나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소가 한 개짜리인 거.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한 개짜리인 거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부분집합. 같은 말 뭐예요? 포함된다. 자,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거 맞죠? 네,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얘가 얘한테 포함되고 얘도 얘한테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포함된다? 같은 말 부분집합이다. 되겠죠? 그리고 집합은요. 이거 같은 걸로 봅니다. 1, 2나요? 아니면은 2, 1은 같은 집합으로 봐요. 얘 두 개는 같은 집합으로 본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3번 갈게요. 원소가 두 개인 얘의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포함되는 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A, B.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되죠? 원소 두 개 맞죠? 그 다음에 AC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BC도 가능하죠? 요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돼요. BA. 이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거는 한 번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세 개 나오시면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거, 이거 그대로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12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부분집합, 공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 무조건 하나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의 부분집합도 구해주면은 공집합 무조건 하나 적어주시고 한 개짜리 x, 그 다음에 한 개짜리 y,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두 개짜리 xy. 얘가 바로 얘의 부분집합이다. 포함되는 집합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5번입니다. x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그러면은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표현해 볼게요. 4의 양의 약수는 1, 2, 4가 될 겁니다. 얘의 부분집합을 구하시면 돼요. 포함되는 집합들을 구해주란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공집합 하나 적어주시고요. 원소 한 개짜리 1, 한 개짜리 2, 한 개짜리 4. 그죠? 그리고 원소 두 개짜리 1, 2, 1, 4, 1, 4죠? 그 다음에 2, 4. 자기 자신 1, 2,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얘의 부분집합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의 부분집합. 즉, 포함되는, 얘가 포함되는, 얘들이 얘한테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집합들이다. 즉,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두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같다, 같지 않다를 사용하여 나타나시오. 그랬습니다. 집합의 상등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요. 같으면 같다. 원소들이 같으면 같다. 원소들이 다르면 같지 않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13보다 작은 소수라 그랬어요. 소수 적어 볼게요. 2, 3, 5, 7, 9는 안 되고요. 11. 13보다 작으니까 13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두 개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은 A equal B다. 이렇게 표현한다. 원소들이 다 같으면은 이렇게 집합끼리 같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17번에 A,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 X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요거 인수분해해서 X 갖고 갈게요. XX 24,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그러면 A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 나오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4가 나오죠? 그럼 집합 A의 원소들과 집합 B의 원소들이 다 같지가 않죠? 그래서 A와 B는 같지 않다. 원소들이 다 같을 때 같다는 집합끼리 같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 갈게요.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게 페이지 마지막 문제인데요. 부분집합. 요 문제 하기 전에 저와 잠깐 설명을 한번 듣고 저 문제를 갈게요. 만약에 라지 A의 원소가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공집합 무조건 하나 써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 개짜리 1, 한 개짜리 2, 한 개짜리 3 이렇게 가시고요. 두 개짜리요. 1, 2, 두 개짜리 1, 3, 그 다음에 두 개짜리 2, 3, 세 개짜리 2, 3. 자, 세 개짜리 1, 2, 3 이렇게 되겠죠.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8이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공식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셨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오래됐죠? 경우의 수. 제가 잠깐만 경우의 수로 얘가 부분집합의 개수 나오는 공식이 나와요. 여러분들 동전을 두 개 던질게요.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서로 단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직접 알려볼게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숫자면 나올 수 있죠. 두 번째요. 숫자면 그림면 나올 수 있죠. 세 번째요. 그림면 숫자면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번째요. 서로 다른 동전입니다. 그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총 몇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답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경우의 수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탄생해요. 혁신적인 방법.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방법인데 각각의 액션을 끊어줘요. 그러니까 각각의 액션을 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동전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각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어. 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숫자면 아니면 그림면이니까 두 가지죠. 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숫자면 아니면 그림면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돼요.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동시는 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와서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다 우리가 카운팅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총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주사위 1개 하고요. 동전 1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액션을 끊어주라는 얘기죠.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6가지.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숫자면 아니면 그림면이니까 2가지.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이죠. 동시에 이럴 때는 6이 12. 그래서 주사위 1개 던지고 동전 1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왜? 그럼 이게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 각각의 액션을 끈다는 얘기죠. 보세요. 그러면은 1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안 들어갔죠?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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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죠? 들어갔죠? 2가 취할 수 있는 액션도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3도 취할 수 있는 액션도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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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액션, 이게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경우의 수에서는요. 대단한 획기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각각의 액션을 끊어줘요. 2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가지예요. 1이 취할 수 있는 액션, 2가 취할 수 있는 액션도 2가지예요. 3이 취할 수 있는 액션도 2가지예요. 그럼 얘들을 동시에 만들어서 동시에 조합을 해서 만든 게 부분집합이거든. 그럼 얘들이 곱의 법칙이 돼요. 그럼 다 곱해주면 얼마 돼요?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카운팅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거다라는 얘기죠. 직접 안 세알리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얘를 공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 B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가서요. 마지막에 N이라고 볼게요. 그럼 원소가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죠. 그럼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도 몇 가지예요? 2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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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다 2가지란 얘기예요. 잠깐만. 요거부터 할게. 그러면 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요? 몇 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돼요. 결국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요 지수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1부터 n까지니까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원소가 n개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1을 적으시고 지수에다가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요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요? 2의 n제곱. n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원소의 개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번에 진부분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이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얘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하면은 이거잖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였잖아요. 부분집합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 자신은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있죠? 자기 자신 하나 빼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8개가 아니고 몇 개가 돼요? 7개가 돼요. 이해되죠? 그럼 B라는 집합의 원소가 1에서 n까지가 있어. 그럼 얘의 진부분집합, 부분집합 구하라 하면 2의 n제곱이랬다면은 진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n제곱에다가 자기 자신 하나 빼줘야 돼요. 예, 한 개를 빼줘야 되니까 빼기 1. 얘가 바로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요 2의 n제곱. n은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요 2의 n제곱, 자기 자신 하나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얘가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이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건 다 했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다고 한번 볼게요.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면은 직접 다 한번 적어볼게요. 공집합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이 되고요. 자기 자신 1, 2, 3. 얘가 바로 얘의 부분집합들이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되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구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2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2를 뺀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봐. 2를 뺀 부분집합은 자, 요거 1, 3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공집합,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를 제외하고 1, 3으로 부분집합 만들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공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쌤, 2를 포함하라 그러는데 2를 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다 2를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하고 동일하잖아요. 맞죠? 아, 쌤, 그러면은 2를 반드시 포함하라 하면은 2를 반드시 포함하라 하면은요. 2를 반드시 포함하라 하면은 2를 제외한 얘 2개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답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 됩니까? 2를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제외하시고 원소가 2개 남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에서 4개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2를 반드시 포함하면은 이렇게 제외하시고 2를 제외하시고 남는 원소의 개수를 2의 지수로 올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갈게요. 요번에는 뭐 할까? 2를 포함, 하나만 더 갈게요. A, 1, 2, 3에서 2를 포함하지 않는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진짜로 2 빼시면 돼요. 그럼 얘 2개로 집합 만들어주면 되죠. 1과 3으로 집합 만들어주면 되죠. 공집합 무조건 쓰시고요.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3 이렇게 해서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2를 포함하지 않아 하면은 지우시면 돼요. 원소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그래서 2의 제곱에서 4, 1에 가시면 된다고요. 결론입니다.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무조건 걔를 제외한 원소의 개수가 돼요. 최종적인 마지막입니다. 문제가요.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얘에서 이 집합에서 2, 3을 포함하고 6, 7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볼게요. 2, 3을 반드시 포함하고 6, 7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포함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우시면 되죠. 포함하지 말라 그랬죠. 6, 7은. 진짜로 지우시면 돼요. 몇 개 남아요? 하나, 둘, 3개 남죠? 2의 세제곱에서 정답은 8이 최종적인 정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돌아가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A의 원소 집합 A는 원소가 4개가 있죠.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 원소 4개니까요. 4제곱에서 16이 정답입니다. 2번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원소로 반드시 가지라 그래도 지우시면 돼요.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2의 세제곱에서 8. 이유는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3번입니다. A의 부분집합 중 5, 7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5, 7을 갖지 않는다. 진짜로 가지지 않으면 돼요. 제외하시면 돼요. 원소 2개 남죠? 2의 제곱에서 4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